저 아줌마가 전부 시킨 거라고요. 은총이를 데려가기만 하면 구하나랑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이석기의 외침에 최명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형님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 양아치가 지금 빠져나가려고 저를 물고 늘어지는 거라니까요. 최명지는 뻔뻔하게 부인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이석기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가 나한테 말해줬잖아. 구하나가 혜성그룹 외동딸이 됐으니 붙잡아서 결혼하라고. 나한테 증거가 다 있어. 이석기를 조종해서 구하나를 쫓아내려고 했던 최명지가 이석기의 배신으로 오히려 자기가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찾아 헤매는 동안에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발밑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2층 난간이 위태로워 보였고 난간 위에서 흔들리는 이석기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했습니다. 은총이를 꽉 안은 채로 위태롭게 서 있는 이석기의 눈빛은 잔뜩 격앙되어 있었고 구하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든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난간 아래를 올려다보며 구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석기 제발 내려와. 저기 은총이 앉고 거기서 그러면 정말 큰일 나. 이석기는 헝클어진 머리를 획 내저으며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목을 대가 울컥거리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안 내려가. 결혼 안 해주면 둘 다 같이 뛰어내릴 거야. 구하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네가 날 버린 거였잖아. 이석기의 광기 어린 표정을 본 구하나의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흥건했습니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은총이의 안전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부터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구하나의 마음을 지배했고 구하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결혼 내가 할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은총이부터 내려놔. 그 아이 다치면 어떡해? 이석기는 아무 말 없이 잠시 흔들리듯 서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난간이 바람을 탈 때마다 은총이도 위험해 보였고 구하나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은총이를 내려놓고 얘기하자. 응. 괜찮아. 우리 진짜 다시 잘해보자. 그러니까 아이부터 살려. 한순간 길게 침묵이 흐른 뒤 이석기는 마침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내려와 팔에 안긴 은총이를 조심스레 바닥에 놓았습니다. 구하나는 눈 깜짝할 새에 달려가 은총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살아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자 이석기는 허탈한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선 몸은 덜덜 떨렸고 무언가 크게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겨우 진정되는 숨을 고르며 아이를 꽉 안은 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은총이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그러나 구하나는 이 순간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석기가 저지른 일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현재만큼은 은총이를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구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여진은 혜성그룹 회장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신여진의 마음에는 먹구름 같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신여진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장비서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비서는 예의를 갖추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신여진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창밖을 계속 응시하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장비서, 은총이를 잡고 협박을 하다니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장비서는 곧바로 깍듯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검찰과 연결해 이석기와 그 집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 중입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모든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여진은 그제야 몸을 돌려 장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선 눈빛이었지만 장비서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석기와 주변을 겨냥한 적대감에 가까웠습니다. 구하나랑 은총이까지 건드렸다면 난 끝을 봐야 해. 이건 회사 명예도 걸렸고 감히 내 후계자를 위협한 값을 받아내야 해.
장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서류와 증거를 정리 중입니다. 이석기 측에서도 이미 상황이 심각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신여진은 한동안 손가락 마디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기다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장 비서, 준비 다 되면 바로 보고해. 그리고 이번 일 절대 허술하게 끝내지 마. 장 비서는 한 손을 가슴 앞에 살짝 얹으며 수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신여진은 장 비서가 나가는 순간까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겠지만 신여진의 내부에는 이미 복수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신여진의 얼굴에 선명했습니다. 이석기는 작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검찰 소환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이제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자 이석기 엄마가 단단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석기 엄마는 문을 닫고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은총이를 데리고 뛰어내린다고 협박했다니 말도 안 돼. 이석기는 쓰게 웃었습니다. 바싹 마른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혜성그룹 딸이랑 결혼하면 빚도 정리되고 우리 집안도 살아날 줄 알았어. 어떻게든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이석기 엄마는 탁자 위를 주먹으로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래도 정도껏 했어야지. 애를 데리고 협박을 하면 어떡해. 우리 집안이 언제 이 지경까지 추락했니? 검찰이 연락했는데 제대로 조사받으면 구속될지도 모른대. 이석기는 억울한 표정을 지은 채 고개를 떨구었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란 걸 모르는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마땅한 계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도 답이 안 보여. 진짜 막막해. 이석기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다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은총이를 데리고 협박했으니 그 집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혜성그룹이 가만둘 리 없잖아. 이석기는 얼굴이 어두워지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버렸다는 사실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결혼만 성사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야. 이석기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막막하고 퀴퀴한 공기로 가득 찼고 이석기와 이석기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절망감을 곱씹었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황진구는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이석기를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석기는 뭔가를 말하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마음대로 잘 나오지 않는 듯 초조해 보였습니다. 황진구는 굳은 얼굴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석기 씨, 구하나가 신여진 회장님 딸이라는 사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석기는 제자리를 맴도는 눈동자로 시선을 피하면서 작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뭐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황진구는 의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이 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석기 씨가 살아날 방법은 배우가 누군지 밝히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명지 씨가 정보를 흘렸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석기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국 체념한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아줌마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결혼을 밀어붙이면 뭐라도 될 줄 알았죠. 빚도 있고 우리 집안이 망가지는 걸 막고 싶었거든요. 황진구는 숨을 길게 내쉰 뒤 시선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이석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건 정말 무모했다고밖에 말 못하겠네요. 결국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석기는 자리에서 들썩이다가 간절하게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신여진 회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변상 같은 걸로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황진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죠? 신 회장님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분이 아니에요.
은총이를 인질 삼았고 구하나까지 협박했으니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협조하시는 걸 봐서 제가 최대한 좋게 말씀드려보긴 하겠습니다. 이석기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바닥만 노려봤고 면회시라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석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황진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유리창 너머를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이석기의 입에서 희미한 한숨이 흘렀지만 황진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실타래가 엉켜버린 지금 이 사태가 간단하게 끝날 리 없다고 황진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넓은 응접실 한가운데 앉아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긴 소파 건너편에 최명지가 서 있었고 서로의 시선은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신여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이석기가 그러던데 동서가 구하나가 내 딸이라고 말했다고. 최명진은 잔뜩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 양아치가 그냥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엉뚱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형님, 저 정말 억울해요. 신여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명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눈빛으로 최명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석기는 자기가 자백했다고 하는데 넌 계속 부인만 하네.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최명지는 흥분한 숨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쓰며 손을 마구 비볐습니다. 그냥 이석기가 저를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제가 왜 구하나 얘기를 하겠어요. 전혀 말이 안 돼요. 신여진은 소파 옆쪽 테이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최명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구하나와 은총이가 환하게 웃으며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눈에는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이 어른거렸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너희 모녀가 무슨 짓 하는지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어. 아직 결정적인 건 없지만 곧 다 드러날 거야. 최명진은 살짝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형님을 배신할 리가 있겠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신여진은 조금도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석기도 믿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널 믿겠다는 것도 아니야. 누가 거짓말하는지 곧 밝혀질 거야.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명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신여진의 굳은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은 뒤돌아서며 단호히 마무리했습니다. 이만 가. 더 할 말 없어. 최명진은 억지로 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신여진의 냉정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최명진은 서늘해진 등줄기를 느끼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낮의 별채 안에는 살벌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윤세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석기가 다 털어놨다면서? 이러다 큰엄마한테 전부 들키면 어떡해? 재산까지 몰수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최명진은 서류를 마구 뒤적이며 예민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끄러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건 아니니까. 형님이 날 의심하긴 해도 결정적인 자료만 없으면 어떻게든 우겨볼 수 있어. 윤세영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석기가 쫄았는지 싹 다 불었다고 하잖아. 구하나가 혜성그룹 외동딸인 것도 결혼 노린 것도 전부 말한 거면 우린 어떡하냐고. 최명진은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석기가 우리 계획 뒤집어 놓은 건 맞지. 그래도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순 없어. 윤세영은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우린 혜성그룹 후계 라인에 서려고 했잖아. 엄마가 증거 없으면 그냥 우기자고 해도 만약 진짜 증거가 튀어나오면 큰일이라고. 최명진은 시선을 윤세영에게 고정하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불안해도 티내면 안 돼. 이번 한 번만 잘 버티면 형님도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윤세영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어떻게든 버텨볼게. 엄마도 들통나지 말고 잘해. 최명진은 서류 가방 뚜껑을 닫으며 바닥을 노려봤습니다. 신여진이 모든 걸 알아내기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별채 안을 떠도는 불안과 야망은 서로를 더욱 옥죄었고 모녀는 끝없는 속임수 속으로 한 걸음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교도소 면회실로 들어서며 낮고 공손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석기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테이블에 손을 올려두고 떨리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눌러 담은 듯 낮았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장비서라고 하더군요. 신여진 회장님 밑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장비서는 자리에 앉아 서류가 든 파일을 꺼내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시면 회장님 분노가 더 커질 겁니다. 이석기 엄마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손이 가방 속을 뒤적이더니 작은 메모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최명지랑 우리 석기가 통화한 녹음이 있어요. 불안해서 따로 백업해뒀는데 이렇게라도 드릴 테니 제발 회장님께 용서 좀 구해주세요. 장비서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우며 메모리를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엄마는 힘없이 웃으며 말끝에 한숨을 섞었습니다. 석기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네요. 은총이를 데리고 협박이라니 말도 안 되죠. 이렇게까지 커질 줄 우린 몰랐어요. 장비서는 메모리를 가방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진실을 제공하셨으니 회장님이 좀 참작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석기 엄마는 손을 떨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으니까요. 장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이석기 엄마는 차오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면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신여진은 집무실에서 바쁜 서류 작업 중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장비서가 예의를 갖추며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여진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낮고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 결과 어떻게 됐어? 장비서는 한 손에 쥔 메모리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석기 어머니께서 제출하신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최명지와 이석기가 함께 은총이 납치를 사주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신여진은 문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장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분하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직접 들어봤어? 장비서는 자세를 바르게 한 채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일부분 확인했습니다. 최명지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이석기에게 은총이를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명확했습니다. 신여진은 메모리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듯 바라보다가 날카로운 눈빛을 번쩍였습니다. 결국 날 속인 건 저 두 모녀였네. 구하나랑 은총이를 건드린 것도 용서 못하는데 내 자리까지 흔들어대다니 더 이상 봐줄 필요 없지. 장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검찰에 곧바로 자료를 넘기고 최명지와 윤세영 재산 몰수도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신여진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젠 기다릴 이유가 없어. 은총이를 인질 삼은 죄는 절대 용납 안 돼. 하나가 받은 상처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고. 장비서는 단단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좋아. 이번 일 확실히 끝내. 두 번 다시 우리 쪽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장비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침묵 속에서 집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신여진의 주변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복수의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 파일과 노트북을 앞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문이 열리자마자 초조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신여진의 눈길을 피해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신여진은 냉정한 표정으로 노트북에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들어봐. 또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해지네. 노트북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은 또렷했습니다. 은총이만 어떻게든 데리고 오면 하나도 꼼짝 못해. 저쪽이 알아도 증거 없으니까 안심해. 최명지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최명지는 새파랗게 질려 황급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누군가 목소리를 조작한 거라고요. 신여진은 메모 한 장을 꺼내 들더니
그것을 최명지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석기 엄마가 직접 가져온 거야. 네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돼 있더라. 아직도 사주 안 했다고 우길 거냐? 최명지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다 힘이 풀린 듯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형님 정말 오해해요. 아마 그 여자가 잘못 들었거나 녹음이 조작된 것 같아요. 제발 믿어주시면 안 돼요? 신여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낮게 으르렁대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녀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사정 있다고 해서 받아주고 생활비며 학비까지 다 대줬잖아. 근데 은총이를 납치하라고 사주를 해? 절대 못 용서해. 최명진은 눈물을 떨구며 억지로 손을 뻗어 신여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널 더는 가족이라고 인정 못해. 재산 몰수도 이미 진행 중이고 법적 조치도 곧 취할 거야. 최명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신여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녹취 파일이 꺼지면서 방 안은 조용해졌고 신여진은 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최명진은 좌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떨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구하나는 신여진의 회장실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비쳐나오고 안에서는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하나는 살며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깐 쉬시면 어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신여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여진은 커다란 책상 옆에 서류 더미를 쌓아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약간 떨리는 듯 보였고 구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하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최명지랑 윤세영 재산 몰수도 해야 하고 검찰에 낼 자료도 많으시겠지만 건강이 더 걱정돼요. 신여진은 애써 강한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지금 쉬면 이 일은 누가 해? 해야 할 게 산더미야. 그냥 둘 순 없잖아. 구하나는 회장실 소파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최명지, 윤세영, 그리고 이석기까지 엄마가 저랑 은총이를 지키려고 애쓰셨던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엄마가 쓰러지실까봐 전 너무 무서워요. 신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문서에 서명하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야, 네 말은 고맙지만 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은총이를 납치하려던 사람들 그냥 두면 또 누가 너희를 해칠지 모르잖아. 구하나는 조용히 다가가 신여진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그래도 엄마가 쓰러지시면 저는 정말 감당 못해요. 은총이랑 동생들은 이제 제가 잘 지켜볼 테니까 엄마도 조금 힘을 아껴주세요. 신여진은 울컥한 듯 구하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난 아직 괜찮아. 네 걱정은 고맙지만 이번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구하나는 애틋한 표정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엄마, 너무 무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전 정말 걱정된단 말이에요. 신여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구하나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이 섞인 침묵이 잠시 흐르고 구하나는 그 곁에 서서 묵묵히 신여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늦은 오후 신여진의 회장실은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전화 몇 통을 정리한 뒤 황진구를 호출했습니다. 황진구는 문을 두드리고 깍듯이 인사하며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황진구를 살폈습니다. 한층 가라앉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엄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 앉아. 황진구가 의자에 앉자 신여진은 굳은 얼굴로 서류 몇 장을 내보였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 재산 몰수 절차 시작했어. 검찰에서도 곧 두 사람 다 소환할 거야.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도망가기 힘들겠네요. 결국 죗값을 치르겠죠. 신여진은 흐릿하게 미소 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어떤 벌을 받든 상관없어. 하나랑 은총이를 건드린 대가는 혹독해야 해. 황진구는 시선을 살짝 내리깔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구하나 씨는 아직 상황을 다 모르는데 혹시 충격받으면 어쩌죠? 신여진은 짧은 한숨을 쉬고 뒷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하나는 강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보호할 거야. 너무 걱정 말아라. 황진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구하나 씨 곁에서 최대한 신경 쓸게요. 은총이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함께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신여진은 잠시 황진구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진구 네가 하나랑 은총이 잘 챙겨.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해. 어릴 때부터 믿음직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해낼 거라 생각해. 황진구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신여진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일이 잔뜩 남아 있었지만 하나와 은총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황진구는 회장실 문을 나서며 눈빛에 다짐을 담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신여진의 결의가 있는 이상 더 단단히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재산 몰수 통지서가 날아온 것은 예상보다 더 빨랐습니다. 별채 거실 한가운데서 최명진은 서류를 펼쳐놓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소파에 걸터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되면 진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린 이제 어떡해? 최명진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지. 녹취 파일이 결정타였던 것 같아. 결국 넘어간 모양이네. 윤세영은 바닥을 발로 탁탁 차며 절규했습니다. 돈도 없고 회사에서도 잘릴 게 뻔하고 변호사도 별 수 없다고 하잖아. 이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야. 최명진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몰라. 형님이 마음만 조금 바꾸면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예전에도 봐줬잖아. 윤세영은 쓴웃음을 짓고는 최명진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데. 은총이를 납치까지 했는데 그걸 용서받긴 어려울 거라고. 최명진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해. 어떻게든 발악이라도 해야지. 변호사 더 알아보고 형님 약점도 있으면 찾아볼 거야. 지금까지 혜성그룹 키워오면서 분명히 약점이 있었을 거라고. 어쩔 수 없으면 그거라도 확보해봐야지. 윤세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뭘 해도 무서워. 녹취 파일이고 뭐고 이석기도 다 털어놨잖아. 우리가 한 짓 다 드러나면 도망도 못 친단 말이야. 최명진은 서류를 뒤적이며 턱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정면 승부는 못하겠고 최대한 질질 끌면서 합의점을 찾든가 아니면 최후의 수단이라도 사용해보는 수밖에. 말끝을 흐리는 최명지의 눈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윤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채 안에서 두 사람은 막막한 현실에 내몰리고 도움의 손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가운데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회사를 뒤로하고 구하나와 황진구는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제법 서늘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최명지랑 윤세영, 그리고 이석기까지 처벌받게 됐네요. 은총이도 이제 안전해졌고 동생들도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황진구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하나씨랑 은총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안 돼요. 구하나는 벤치 뒤로 몸을 기댄 채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정신이 없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에서야 숨 좀 돌릴 수 있는 느낌이에요. 황진구는 잔잔한 미소로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론 마음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은총이도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어요. 구하나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으로 황진구를 살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었고 무서운 기억도 많았는데 덕분에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 없이 평온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 진짜 친구잖아요. 구하나는 작게 웃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컸는데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황진구는 옅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옥상 위로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진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신뢰가 아닌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황진구와 구하나 모두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